자, 지금 우리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게 지금 데이터가 압축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뭐죠? 압축이 풀린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들어 있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추가를 해준 건데, 일단 제가 이거 포문을 얘는 이제 출력하려고 한 건데 얘 지워볼게요.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age는 뭐 14, 그 다음에 뭐 id는 뭐 33, 그 다음에 스튜던트 넘버라고 해가지고 뭐 65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는 14살, 뭐 아이디는 33, 학생 번호, 뭐 학번은 뭐 65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를 이제 압축 해제 시작이죠. 압축 해제 시작. 이걸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파싱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파싱. 데이터 파싱이라고 하는데 압축 해제가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압축 해제가 끝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람 네임을 출력을 할 수가 있고, 뭐죠? 그 다음에 파람 밸류를 이런 식으로, 얘를 바깥에 빼지 말고 안쪽에 둡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출력을 어쨌든 할 수가 있는 건데, 보시면 우리가 압축된 데이터 이런 걸 밀어 넣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보면 age 14, id 33, 스튜던트 넘버 6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id를 우리가 얻고 싶다고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 33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33은 여기가 아니라 파람 네임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밸류스에 지금 들어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밑에서 지금 몇 번째예요? 얘는 get 했을 때 get 했을 때 0번째 values라 해야겠죠? 그러면 자, 이걸 밑으로 내려 쓸게. 자, 얘는 몇 번째 가져오는 거죠? 0번째. 자, 0번째는 그냥 나이죠. 나이 14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1번째 하면요, 자, 1번째 하면 이제 33을 내가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1은 뭐다? id. 그 0은 14.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 제가 아까 간단하게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녀석은 규칙상 뭐냐면 섞여 있어도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녀석이랑 뭐랄까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적어놨죠. 일단 얘는 age가 몇 번째? 앞에 나와 있잖아요. 맨 앞에. 그 다음에 id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거를 출력한다 했을 때 get해서 id에다가 파람 네임 내가 1번째에 있는 줄 알고 1번째에 id가 있는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id 33 이렇게 되죠. 이거 id는 제가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id가 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나는 id가 1번째 위치에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근데 id라는 녀석이 갑자기 여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위치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문서를 쓴 사람이 잘못 있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 거예요? 잘못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기에 돌려보니까 id가 뭘로 나온다? 14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id를 찾으려고 어떻게 해야겠어요? 얘를 다 뒤져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는 id, age, 그 다음에 스튜던트 넘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리스트에는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id, age, 뭐 스튜던트 넘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지금 age가 몇이죠? 33이죠?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33, 그 다음에 14, 65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id를 1번째인 줄 알고 get해서 자 1번 해서 가져왔더니 지금 뭐가 나왔다? id가 14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id를 찾기 위해서 무조건 1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 여기서 성급하게 뒤져보기 전에 이 위에서 id가 일단 몇 번째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러면 먼저 id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어디 있어요 그게? 네임스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임스에 파람 네임스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네임스만 여러분들이 다시 출력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파람 네임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 출력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파람 네임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아 얘가 이렇게 있구나, 아이디가 0번째에 있는 거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고 나서 0번째 있으니까 요거를 0번으로 고친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일일이 다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쵸?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int id index라고 하겠습니다. 인덱스 id 인덱스, 그 다음에 파람 네임스에서 자 인덱스 오브라는 게 있다 했죠. 자 인덱스 오브가 뭐죠? 내가 아이디가 리스트에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지 찾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네임스 안에는 일단 뭐가 들어있죠? 아이디, 에이지, 스튜던트 넘버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게 되면 파람 네임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안에 아이디가 있을 텐데 그 녀석은 몇 번째 위치에 있냐? 그러면 얘가 아이디 인덱스에 얘는 셋 중에 하나 값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0번, 1번, 2번 셋 중에 하나를 복사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아이디를 요 네임스에서 뒤져가지고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디 인덱스 0번 대신에 여기다 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디 인덱스 넣어주면 되겠죠. 자 실행. 그러면 얘가 아무리 바뀌어도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찾아서 뒤져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무조건 뒤져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일단 찾아본 다음에 무조건 이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만약에 에이지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성급하게 아이디를 먼저 찍는 게 아니라 어디를 봐야 된다? 얘를 보고서 자 위를 보고서 에이지가 몇 등? 1등이네. 그러면 100% 확률로 여기서도 나이가 몇 등? 1등이자. 그러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데이터를 넣을 때 일단 착착착 담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다행인데 제가 만약에 0번째로 이렇게 써요. 바보같이 성급하게 0번째라고 입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값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위에 거 뒤져보고 아이디는 1번에 있나보다 하고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지만 굉장히 번거롭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리스트에다가 성급하게 먼저 찾기 전에 일단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누구한테? 파람 네임스한테. 그럼 물어보면 얘가 아이디의 인덱스를 여기다 반환해 주니까 그 인덱스로 접근해서 우리는 파란 밸류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카운트 해가지고 카운트 1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그래도 스마트하게 33을 찾아낼까요? 네, 찾아냅니다. 왜냐면 인덱스 오브는 거기에 인덱스가 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 지금 이게 압축 시작이고 압축 해제예요. 압축 해제까지 했어요. 근데 내가 아이디라는 게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어디를 파람 네임스를 뒤져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무에서 쓰는 방식은 아니에요. 뭔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만든 거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A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A 폴더 안에 제가 엑셀을 2개 만들었어요. 2개. 이렇게. 하나는 아이디들 담는 거. 하나는 이름들 담는 거. 그럼 아이디들은 이런 식으로 있다 했을 때, 뭐,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악회랄까요? 어떤 동호회 여러분들이 어떤 동호회 회장이에요. 그러면 동호회 회원 명부를 관리하는데 이름 따로 관리하고 번호 따로 관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름하고 번호를 같이 관리해야지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5번 회원의 아이디를 5번 회원의 이름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5번 회원 찾고 여기 있는 이름 매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방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가 회원 명부 관리할 때 이름이랑 번호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름이랑 번호를 같이 관리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로따로 리스트에 담아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따로따로 담겨있기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을 이렇게 담는다 해서 한 쌍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들어가니까. 이해되시나요? 파람 네임 따로, 파람 밸류 따로. 그래서 리스트에는 데이터를 얘네 둘이 짝지은 방법이 없습니다. 즉 쌍을 짓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지만 이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맵이다. 그래서 우리가 맵을 이용해서 이걸 한번 변경을 해볼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